그러게요. 그랬답니다. 오늘 음,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뭐 껍데기와 충돌이 막, 저도 그래. 선우는 오늘 껍데기를 대방출. 선우가, 몇 달 만에 오, 대방출. 어, 정말 대방출, 대방출. 제가 살짝 선생님, 어, 어제 안 그래도 살짝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 전에. 음, 왜냐면, 선우가 1박 2일로 지금 경주 그 대회 출전한다고 음, 음. 어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엄마 안 그러니, 따라가요? 엄마 안 따라가요. 왜냐면 거기 있으니까, 그 태권도에서 가니까, 음, 예, 태권도에서 가니까, 저희는 뭐, 엄마들 데려오라, 이런 거 그랬다면 전, 그 신청 안 했죠. 그런데, 좋다. 근데 제가 어젯밤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잠깐만, 선우가 형아 사랑해, 선우야 사랑해, 이거를 집에 있어도 금제가 그 말을 항상 시작하거든요. 막 놀다가 심심해. 엄마 사랑해. 그러면 선우도 따라서 돌리면 엄마 사랑해. 선우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경주에 가면 음, 얘 껍데기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스쳐갔어요. 음, 그래도 이건 껍데기적인 사고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했는데 음, 역시나 다를까 오늘 집에 5시 넘어서 왔는데 오자마자 엄마 나 컴퓨터 하면 안 돼. 딱 이러는 거예요. 음, 지금 밥도 먹어야 되고 지금 막 바쁜데 응? 그거부터가 이제 막 그 12조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 컴퓨터 하면 안 되냐고. 이게 컴퓨터도 아니야. 게임하면 안 되냐고. 나 게임해야 되잖아. 주말이니까 게임해야 돼. 너 진짜 이러면서 이제 저도 껍데기 말이 살짝 나갔죠? 그러니까 음, 둘이 왔다 갔다 하다가 너 그냥 가서 자라. 들어가라, 자라. 이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그제서야 지가 얘기하는 거야. 나 잠 많이 못 잤단 말이야, 안 그래도. 음, 너가 지금 그러는 거, 그래, 알겠어. 껍데기가 나온 게 너 지금 잠을 못 자서 그랬는데, 그런데 완전 막 울고 불고 해서 저희 집 알죠? 애들 울면 제가 바로 동영상 찍거든요. 음, 찍지 마! 이러거든요. 왜 찍지 마? 난 찍을 거야. 왜 너의 그 태도를 나 혼자만 봐야 되니? 왜 내가 억울함을 당해야 되니? 좋게 그 대회 참가한다고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엄마는 그거 준비한다고 엄마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잠 설쳐가며 너 보내고 그런데 결과는 이래. 왜 엄마가 이런 걸 가만히 받아야 되겠니? 이러면서 난리 났다니까, 교수님. 그리고 음, 나서 이제 금재랑 나랑 금재랑 저랑 이제 금재 하나, 둘, 셋, 형아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막 귀 틀어 막고 소리 지르 완전 난리 났어요. 오, 그래서 이제 방에 일단 들어갔다가 방에서도 막 씩씩거리고 난리인 거예요. 그러고 한 30분 흘렀는데도 잠을 안 자는 것 같더라고요. 음, 조금 소리가 좀 진정됐길래 선에 잠 안 잘 거면 나와서 밥 먹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음,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얘기할 때도 이제 껍데기가 안 내려왔어 이러면서 이제 어우, 막 우는 기특해. 거예요 지금. 아, 껍데기가 안 내려간다고. 알아차렸네. 기특해라. 그래서 제가 괜찮다. 이 경험 너무 소중하다. 진짜 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엄마도 이래서 선우야. 엄마 45년 동안을 엄마는 이런 껍데기 이런 기분으로 살아서 음, 엄마 충분히 알고 이래서 엄마도 매일매일 명상을 듣는 거다. 음, 오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음. 잘 됐다. 천우한테 엄청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큰 경험 됐겠네요. 그래서 선우야 너 어제 나는 사랑이다 이거 너 어제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가? 그게 아니라 너무 추웠대요 또. 음, 대회장 안이 추워가지고 입을 덜덜덜덜 떨는데 지가 추운 줄도 몰랐대요. 음, 선생님이 괜찮니 사범님이 그래도 네, 네. 지도 막 긴장도 되고 몸은 오스러져서 춥고 아까도 계속 춥다 춥다 그래가지고 약 막 먹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지금도 이렇게 지도 이제 온갖 감정 이러니까 그게 이제 게임으로 탁 나온 거예요. 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많이 못 잤다 하더라고. 음, 예, 예. 그래서 니 내일 학교도 가지 마라. 만약에 이렇게 아플 거면 가지 마라. 안 가도 된다.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기분이 좀 나은가. 그래서 음, 지는 학교 가고 싶어 하는 애거든요. 얘는 친구들이랑 놀려고. 음, 음, 그렇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살짝 든 게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엄마니까. 생각 때문에 에? 아니? 엄마니까 그 아이를 제일 잘하는 엄마니까 예상이 되잖아요. 선생님이 음, 대단한 관찰력과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너무 그 생각이 맞았고, 솔직히.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도 선우한테도 너무 큰 경험이었고, 선생님한테도 큰 경험이 됐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러면 또 이런, 뭐, 엄마가 떨어졌을 경우, 엄마 없이 혼자 어딘가에 갔을 또 대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엄마가 또 다른 장치를 해줄 수 있잖아. 전화를 해준다든지, 문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우야, 그럴 때 뭐 이런 생각을 해라. 아니 뭐 쪽지를 준다든지, 어떻든 엄마가 사랑해 할 때 그치. 팔목에다가 뭘 맞네. 감아, 어뜩 봤는데 엄마가 준 선우는 사랑이다. 이걸 보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음, 선우한테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저도 너무 좋은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면서 글다미한테 더 그 얘기 들으면서 사랑의 말을 너무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음, 그리고 아이가 막 짜증낼 때, 저는 보통 보면은 글다미가 짜증낼 때는 배고플 때, 잠이 올 때. 저는 이제 그걸로 이제 맞아, 그나마 맞아. 엄마니까 파악을 하는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먹을 거를 좀 빨리 준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니까 그거를 알아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껍데기고 그거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애가 왔으면 애를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엄마니까. 음, 음. 당연히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선생님, 저 오늘 이건 인상적인 장면, 아니, 대사에 그걸 적어놨어. 네. 영혼이 안다. 이걸 적었거든. 창이가 그 말을 했어. 맞아, 맞아. 저도 배웠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 그거를 선생님이 알아챈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을 선생님한테 하고 음, 싶었어. 선생님, 영혼이 안다는 거 느낀 적 있냐고. 음, 그거잖아요. 근데 전 잘 음. 모르거든요. 느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저는. 저는 선생님 있어요. 음, 저는 제 아버지가 제가 13살에 돌아가셨댔잖아요. 음, 근데 진짜 선생님, 음, 저희 큰언니가 저랑 7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음, 언니 졸업식이 아버지가 갔었어요. 음,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 아빠가 큰언니 졸업식에는 갔었고, 음, 그래서 제가 항상 아빠를 이렇게, 이러고 보니까 금지한테 뭘 할 게 아니네. 제가 저희 아빠를 굉장히 많이, 막 치근덕대면서 제가 맨날 이랬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를 막 이렇게 비비면서 막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2월 달이었죠, 음, 그때는. 음, 그러니까, 아빠, 내일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와야 돼. 이랬는데 아빠가 대답을 안 했어요. 음, 전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음, 그런데 아버지가 음력 3월 14일 날, 그러니까 음, 4월 달에 음, 아버지가 사고로 바로 이제 탁 음, 했는데, 음,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밤 9시에 이렇게 음, 제가 다들 자는데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똑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들려요. 음, 그 순간 선생님 제가 어땠냐면요. 마음이 갑자기 편안함이 왔어요. 어, 그 전에는 음, 아빠가 어디 멀리 가면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저는. 음, 아빠가 안 올 것 같이. 아빠가 산에 항상 자주 가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든지 뭐 캐고 하려고 일한다고. 음, 그 막 가면 아빠 영영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더 아빠를 막 끼고 막 음, 이랬었거든요. 항상 음, 음, 등치도 큰 게 맨날 아빠 자전거 뒤에 붙어서 꼭 안고 다니고. 음.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너가 정말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 그런 음, 게 느껴진다고. 근데 제가 이거를 언니들하고 다 얘기했는데 큰언니조차도 한 번도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봤대요, 아빠한테. 음, 저만 그걸 아빠한테 경험을 한 거예요. 네 명 음, 중에서. 음, 그래서 근데 또 셋째 언니한테는 미안하긴 하지 아빠가 좀 차별을 좀 심하긴 했어요. 내가 막내다 보니까 그 언니한테는 음, 짜증을 많이 냈고 저한테는 좀 많이 예뻐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아빠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전 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 음,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까 할머니 손잡고 있었을 때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무섭지 않아요. 저는 진짜 평온했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진짜 영혼이 알았던 거네. 창이가 말한 것처럼. 왜냐면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아빠가 있다가 어디 가면 그게 더 불안했었거든요. 그냥 아빠를 너무 그게 사랑하니까 아빠가 이제는 진짜 영원한 평온함에 들었다면 그런 걸 아는 건가? 영원히? 그럴 수도 있고 아빠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같이 나가면 이, 아빠를 이, 할아버지로 알았으니까 그니까 이제 영원한 평온함에 들었다는 걸 알아서, 평온해 그런 아빠 것 같아. 입장에서 내가 마음이 평온했다는 건 내가 아빠를 사랑하니까 이제 아빠는 평안해졌다는 걸 알았다는 그거, 영원히 알았다는 거 아닐까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렇겠지만 근데 그 과정은 너무 음, 순탄하진 않았어요. 병원을 한 5군데를 옮겨 다녔었고 음, 수술을 했는데도 안 됐었고 그래서 음, 그냥 평온하게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음, 너무 험난했었어요. 음, 그래서 근데 그 마음에서는 선생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시니까 음, 그런 걸 지금 처음 느꼈네요. 그럴 음, 수도 음, 있겠네요. 음. 네. 선생님이 말해서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금제 얘기까지 또 알아챘잖아요. 그래서 또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아빠에 대한 감정도 그렇고, 내가 또 아빠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기가 또 내가 말해봤잖아. 느꼈던 걸 생각하는 거랑 막연히 생각했던 거랑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을 듣고 내 귀가 들었고 내 영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감정을 선생님이 또 이제 이렇게 애도라 그래야 되나? 좋게. 저는 음, 오늘 이번 회차에서 키워드를 죽음하고 애도를 적었거든. 애도 맞아, 맞아요. 그래서 음. 선생님도 지금 말하면서 그 애도를 지금 다시 한번 아빠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아빠 얘기를 아빠가 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했고 아빠한테 사랑받았는지를 알으면서 너무 음, 좋은 애도를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렇게 꿈에 아빠가 많이 나타나서 저한테 동전을 주셨나 봐요. 아빠가 동전을 줘요? 동전 주는 거 꿈에서 좋은 거 맨날, 아니야? 돈을 이렇게 준다는 근데, 얘기 아니야? 어,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었어요. 그 단추 떼고 그랬을 시절에 음, 꿈에서 정말 많이 나타난 사람은 저희 아빠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앉는 것 네. 같아. 살리려고 우리 막내딸. 음,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 그것도 인상적이었던 게, 막 기정이가 밥 먹으면서, 막 미정이 머리 때리고 막 뭐라 하는데, 갑자기 그 엄마의 그 단지 있잖아요. 그게 짤깍, 덜거럭거리잖아. 그거 너무, 짤깍.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 하고, 미정이가 나 친구 없어도 이래서 내가 이랬는데, 밤송이가 미정이 머리 뚝 떨어졌잖아요. 어, 그것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장면들이 너무 약간 미신적이라면 미신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약간 사람들한테 좀 이상한 장면을 보일 수도 있지만 보통의 장면 아닌 것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저 갑자기 진짜 소름이 쫙 끼치네요. 음, 맞아요. 그거는 그냥이 아닐 거예요, 선생님. 음, 그, 음, 그, 음. 왜냐하면 창이가 그 엄마 무릎 있잖아요. 그 빼낸 그거 쇠 네, 같은 거. 네, 네. 인공관절, 예. 인공관절 친구들하고 그 나무 밑에 심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나무 밑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밤나무 같은 밤송이가 떨어졌잖아. 그것도 응, 응, 미정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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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할 때. 그래서, 약간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음,
몸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는 음, 알잖아. 몸만 있는 거 아니. 음, 어, 몸은 끝나지. 유한하지만 영혼은 근데 영원한 건 아닌데 그게 영혼인지 귀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냥 음, 우연 같은 건 아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도 그걸 얘기하고 음,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연으로 넣은 건 아니라는 음.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그러니까요. 음, 맞아, 맞아. 아무, 맞아요,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맞아. 미정이가 가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그랬겠고, 미정이는 그 전에도 이렇게 들어서 그 가루를, 엄마의 뼈가루를 보기도 했었고, 응, 응, 어, 응, 어. 응.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움직인다? 우연히, 그러니까, 어떤 우연적인, 세상에선 우연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연, 특히나 그건 이제 허구로 만드는 작가의 작품이잖아요. 작가의 작품에서 저 중요한 그 갈등 장면에서 저걸 넣었다는 거는 응, 엄마를 알려주는, 엄마가 아직 응,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응. 그런 큰 어떤 메시지 같은 장면이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어서 적어놨었어요. 게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생각이 나지만 이게 한 사람이 가면 그러니까 그 선우가 태어났을 때 음, 제가 임신했었을 때 음, 그 저희 신랑의 음, 할머니가 음, 외할머니가 음, 요양병원에 계셨었거든요. 음, 제가 임신한 채로 요양병원에 계속 가서 할머니 이렇게 손잡아 드리고 계속 그랬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셨었는데 진짜 선우가 태어나기 예정일 딱 7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음, 근데 오늘 그 금제란 도서관에 가서 이제 어떤 그림책을 딱 봤는데 거기서 음, 할머니가 죽으면 정말 아예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로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 음, 또 태어나잖아. 음, 했는데 엄마 배 안에 그 아기가 있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엄마가 죽었잖아요. 음, 미정이 엄마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구씨가 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올 사람은 이제 정말 오게 된 거죠. 갈 사람은 정말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장면이 좀 왜 구씨가 여기에 딱 왔는지가 바로 좀 엮이는 듯. 예. 근데 그 장면은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드라마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구씨가 온 그 시간적 텀은 바로는 좀 아니고, 길죠. 한 맞아, 3년, 맞아. 좀 몇 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있어, 있어요. 예, 예. 근데 아빠가 확 늙었으니까. 아빠 그동안 또 결혼도 하셨잖아. 네, 그렇죠. 결혼까지, 재혼도 하셨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 선생님 그 그림책 혹시 아, 일본 맞네. 그림책 아니에요? 네? 일본 그림책 아니에요? 아, 이게 외국 작가였었어요. 그 음, 서양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 일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 저, 빌리진 않았는데, 어, 제가 막 그림책 볼 때, 막, 일본 그림책 있잖아요, 특히. 네, 일본 그림책에 애들이 보는,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그림책이라는 걸 솔직히 글담이 때문에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림책을 막 많이 읽어줬는데, 너무 죽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막 이게 죽는 장면이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거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무 많이 울지 말아라 뭐 이런 제목도 있어. 그리고 막 엉엉 막 죽음을 표현을 너무 이렇게 약간 선생님 그 선생님도 봤다 그랬는데 뭐지? 타츠야 미치 그 공룡 그림으로 타츠야 공룡 그림 네네네네. 너무 알아. 공룡 시리즈. 그거 너무 펑펑 울잖아요, 선생님. 아,
장난 아니죠, 그거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보면 일본 그림 작가들이 특히나 그 나이 때 애기들한테 읽어주는 건 거의 엄마들이잖아. 엄마들인데 엄마를 펑펑 울리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 너무 많았던 거야. 옛날에도 그것도 어, 도서관에서 막 울면서 막 펑펑 울면서 읽어줬고 백조 나오는 음, 그림책이 또 있어요, 선생님. 그것도 완전 저 어, 엉엉 울었거든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음. 근데 그런 경험들이 되게 좋게 남았어요, 선생님. 아, 글다미하고 읽어주면서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죽음을 간접 경험하는데 애는 몰라. 엄마가 아, 왜 우는지를 몰라. 모르는데 나는 음, 그냥 약간 그렇게 울면, 지금 생각해보면 울면서 약간 간접 경험하면서 약간 카타르시스? 별 속상한 일 있어도 그냥 엄마니까 지나가는 그런 걸로 했다는 느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선생님이 음, 그런 그 죽음에 대한 그걸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음, 음. 그리고, 맞아요. 아, 음, 이번엔 그 14화에서, 음. 아, 선생님은, 선생님 먼저 얘기하세요. 그 별거 혹시, 없어.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걸 다 적은 건 아닌데, 음, 그, 직장 동료들한테 내가 사줄게라고 하면서 미정이가 이제 어허.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서 집에 유고를 모셔도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14화에서 시스템이란 말이 지금 두 번이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왜 시스템이 죽은 거잖아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나?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어, 이 시스템을 어떻게 봐야 되지? 이걸 우리식으로 참나식으로 해석하면 그냥 껍데기가 죽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나? 그냥 육체는 옷을 벗은 것 뿐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해야 하나 할까? 여기선 이렇게 시스템을 적어서 음, 그러네요. 그거에 대해서 저 시스템 이거 얘기를 그냥 흘려들은 얘기였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를, 참나적으로 들어서 시스템이란 말이 들어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네네. 음, 그리고 왜냐면 창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창희 또한 아홉 살, 죽기 적절한 때가 없다. 언제일까라고 하는데 음, 거기에서도 또 시스템을 맞아요. 그 두 얘기를 번 얘기 했어요. 나왔어요. 맞아요. 거기도 네. 얘기했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게 조금 생소하면서도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스템이란 단어를 여기다가 썼다라는 게 조금 어, 좀 이렇게 이렇게 기발하다 해야 되나? 예, 작가가 예, 이렇게 나쁘게는 음, 들리지 않았었고 아 이렇게 음, 표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러네. 그냥, 시스템이 죽은 거야. 그냥 시스템이 끝난 걸 얘기잖아요. 시스템 안에서 네, 상에서 끝났. 사라졌다 얘기했잖아요. 죽음이. 아, 네네네. 음, 아 음, 사라진 거. 음, 음, 음. 그러니까 어떤 앞에 시스템하고 뒤에 시스템하고 같은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앞에 시스템은 그냥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뭐 80까지 살든 아니면 99살에 나는 그 시스템에서 도망갈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음, 어쨌든 그 시스템하고 뒤에 시스템 그 점심시간에 나온 그 시스템은 그것도 하나의 그 같은 맥락이네요. 생각해보면 개떡 시스템이랑 음, 작가가 같은 맥락에서 쓴 말이 맞네요. 두 번 쓴 게. 전 두 번 다 기억은 얘기 말하니까 말씀하니까 생각은 나는데 그걸 그렇게 기억에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뭐 음, 죽음을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 하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과 죽음을 태어났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하나의 구조적인 걸로 보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연장선으로 보면 이걸 구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점심시간에 한 말은 이 시스템 끝난 거를, 꼭 어디지? 어떤 장소에다가 그 엄마의 뼈가루를 모셔야 된다는 그 시스템, 뭐 그 얘기 하면서 이제 시스템에서 끝난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은 그 단어를 써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나 보다. 저는 그 음, 정도로 해석이 되네요, 선생님. 아, 그렇구나. 저는 그 장면에서, 앞에 그냥 시댐 얘기는 그냥 너무나 사람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고, 많이 드라마상이라든지, 일반인들도 회자되는 얘기여서 그냥 그런가 보다 들었는데, 저도 엄마를 이렇게 그 엄마의 뼈가루를 집안에 모셨다는 그거가 되게 특이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음,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저는 당연히 어딘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엄마 아빠는 어디다가 모셔야 될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막연하게 저는 어디 제가 잘 가는 뭐 수목원이라든지 어느 장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왜 거기까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반대로 근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네. 내가 잘 못 가지만 엄마 아빠 보러 가는 김에 나를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너무 막연한 생각들이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음, 미정이 그 경우를 보면서 집도 괜찮겠다 알게 됐고 집에 모시는 음, 것도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봤었는데 집에 엄마의 이거 뼈가루를 그 유골함을 갖고 있는 거를 엄청 불경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드라마상에서. 그래서 혹시 천주교 아니었을까요? 어? 어? 천주교나 기독교 아니었을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드라마상에서 왜 그 집에 있게 하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음, 엄청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음, 보통은 저렇게 안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오늘 그 장면을 보니까 그냥 집에 저렇게 모셔도 되고 그리고 특히 창희가 음, 이렇게 엄마의 그 무릎 그거를 받아온 건 음,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음, 들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그걸 묻어줬잖아요. 음. 그래서 창의는 그것까지 한 게 창의의 애도 같거든. 그래서, 그리고 그 무릎이 정말 의미하는 게 많아요. 음, 일만 하다가 그렇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음, 그 무릎을 편안하게 묻어드리고 싶은 애도 음, 예, 심정이 이해가 가네요. 예. 그쵸.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이제 애도가, 각자만의 애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 창의는 계속 말을 하면서 애도를 하는 거야. 엄마가 관에서 이제 그 뭐지, 화장할 때 옆에 누구지?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현아 네네네. 편안. 현아가 있었고 뭐 옆에 청구가 계속 있었어. 현아도 있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족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어쨌든 또 나중에는 이제 창희가 가족들하고 아빠 우리가 뭐 화목할 겁니다 하면서 참목하려면 차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어쨌든 처음으로 네 명이 여행을 갔고 거기서 계속 얘기를 네. 하잖아요. 아빠 옆에 우리가 네네. 있을 거라고 애정한다고 얘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맞아. 계속 창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희는 저렇게 애도를 엄마를 보내고 마음을 회복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참 창희만의 방법이고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한 결정적인 게 음, 그 병상에 있는 사람이 나 아직 안 죽었다 하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저는 참 저도 그 인상 말이 깊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거 영원히 네, 즐거워야 된다는 이 말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창이가 그렇죠. 즐거운 사람이 돼야 필요해. 창이야 즐거워야 음, 된다. 이 말하면서 창이가 땡 뭔가 깨달은 느낌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작가가 저 얘기 하려는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요. 영혼이 즐거워야 된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창이가 생각해보면 창이가 계속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창이는 화도 많지만 말도 많았어. 음, 근데 창이는 그래도 옆에 계속 친구가 있고 계속 뭐 화를 냈지만 뭐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웃기도 하고 누군가가 즐거운 사람, 미정이보다 훨씬, 미정이는 많이 심각했고,
창희가 그 세 명 중에 제일 즐거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죠, 맞아요. 그죠. 그래, 이제 네네네네. 안 그런 엄마의 죽음으로 해서 그걸 잊었는데 그 음, 현아 남자친구가 그거를 이제 알려준 거지. 자기를 다시 찾게 어, 해준 거지, 그 말로. 그래서, 아, 이거니까 선생님 즐거움하니까 아까 선우랑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음, 제가 이제 사모님들도 이번에 대회를 다 같이 참여하셨거든요. 관장님도 가셨고, 그러니까 어른들 뭐 다 이렇게 추천한 거였었어요. 애들도. 음, 근데 그 어떤 사모님이 엄마 이제 군대도 가야 돼서 이게 마지막 지금까지는 이제 태권도 마지막 경기인데 동메달을 따서 너무 좋았다고 했어. 음, 이 동메달을 보면서 나는 꼭 은메달을 따야지라고 하셨대. 음, 그런데 또 동메달을 안 보면 또 잊어버린대. 음,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근데 동메달이 너무 좋은 것 같다. 그 남들은 나 좀 더 해가지고 은메달 딸 수 있었는데라고 할 건데 이 관장님 그 사모님은 너무 좋아하셨대. 음,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그냥 너는 그 말 듣고 어때? 그러니까 사모님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근데 선우야 봐봐 엄마가 지금 이거 명상 수업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너가 이걸 보면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들면 안 보면 까먹고 그러면 또 까먹은 또 네 자신을 또 나 또 왜 까먹었지 이거 자책하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원래 완전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나 뭐든지 할 수 있지? 나 원래 완전하니까 그러면 나 즐겁게 하면 되지 뭐. 뭐 상이 뭐 중요해? 이러면서 전야 그 누구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회에 참석하는 거랑 음, 동메달을 보고 열심히 해야지 뭔가가 있어야지 보고 하는 어떤 느낌이 더 나을 것 같아 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음, 즐거움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음, 즐겁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걸 음. 한 번 더 말해줄 수 너무 있어서 너무 좋은 좋았어요. 대화였네요, 선생님. 저도 배워요. 그러네요. 맞아요. 세상에 진짜 즐겁게 하는 사람, 그래서, 어,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인기가 많고, 그리고 개그맨들 부인을 다 예쁜 여자들 막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즐거운 사람 옆에는 다 가고 싶어 하지. 약간 미정이처럼 약간 말이 없고 우울하거나 슬픈 사람한테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는 약간 아까 우리가 말한 영혼이 아는 거 아닐까요? 음, 그렇겠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 말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늘 즐겁다는 그 얘기가 그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혼이 즐거운 사람. 그 음, 음, 사람은 음,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죽음이 가까워서 자기가 이제 음. 긁어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더 처절하게 알게 돼 갖고 그렇게 말한 줄은 모르겠지만 그나마 네네네. 자기 찾아오는 거는 그 현아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 현아 덕분에 이제 창이 알게 돼서 창이가 그냥 음, 말도 많고 막 그러니까 웃긴 말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 잊지 말라고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저도 이 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난 즐거운 사람이 네네. 필요해. 창이야, 즐거워야 음, 된다. 우리 내일 이 얘기, 아니, 우리가 아니고 선생님은 해줬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 얘기를 글담이한테 꼭 해줘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대화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네, 네. 음,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전 처음에 있잖아요. 창이가 네. 엄마가 이제 저기 관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을 할 때 내가 저기 있을 땐 여기 누가 있을까?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음, 내가 있겠지. 그러니까 창이가 바로 우리 결혼하자 그랬잖아요. 음, 그러면 창이는 음. 왜 뜬금없이 그 여자친구한테 결혼하자고 했을까요? 그 전에 그게 계속 넌지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언제? 정상에 있었던 그 선배가. 네. 넌지시 얘기를 했다고? 네네네. 계속 그럼, 현아가
너 얘기만 했었다. 음, 창희 나는 보지도 않았었는데 창희 얘기를 음. 계속 했었다. 라는 걸 계속 언급을 해줬었잖아요. 그거는 너희들이 그냥 저는, 살려라. 아니, 그거는 둘이 친한 친구니까, 당연히, 우리도 친한 친구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창이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었던 게, 음, 근데 그게 지금 요 사람도 영혼이 지금 굉장히 맑아지고 있는 상태인 그 생사를 음, 오가는 사람이다 보니, 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는 특히 창의를 또 만났고, 음, 만나서 해보니까 이제 정말로 진심 어린 말들이 이렇게 막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창의 입장에서도 그냥 듣긴 들었지만 이 음, 사람이, 이 형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허투루 듣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계속 내재화가 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창이 너무 뜬금없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젊은 왜 했지? 이 생각했었거든요. 전혀 저는 그 여자도 그렇고 창희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있다고 느낀 게 하나도 없었고 창희도 마찬가지로 자기 회사의 동료랑 약간 썸 탈 뻔하다가 이제 그만둔 것까지는 않았는데 자기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진짜 그냥 친구 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그러는데 왜 갑자기 그냥 자기 옆에 있어 준다고 하니까 저렇게 결혼하자고 말을 한다고 무책임하게 저거 농담도 아닌 저런 말을 이렇게 장난칠 상황도 아닌 저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약간 다른 거는 어떤 맥락에서 했을 것 같고 뭐 진짜 그 딸가락거리는 그 엄마의 유고랑 그다음에 감성이 떨어진 것까지 다 그냥 느낌적으로 더 알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맥락들의 말들과 행동이었는데 그냥 창의 저 말은 되게 근데 이해가 안 이거는 갔어요. 선생님 기정이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아요. 기정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도 울어요. 엄마 잃으면 어른도 울어요. 라는 말에 우리 결혼해요. 내가 네 엄마가 되어주면 안 근데 되겠니라고 저는 그거는 이해는 바로 갔어요. 예? 저는 그게 이해는 아니, 갔어요. 그게 이해 갔어요. 이해 가고 아, 기정이는 약간 그 아까 그 창희의 남자친구들이 막 얘기할 때 노난 사람은 기정이라 누나라고 막 그 얘기 했잖아요. 네네. 갑자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남자를 아무나 사랑 안 냈고 아무나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딱 찾았는데 진짜 그 남자가 진국이고 그 남자가 3일 동안 3일 와서 내내 왔었고, 맞아. 왔었고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기정이가 그 사람이 3일 내내 와서 옆에 있어 줬잖아요. 그 힘든 시기에. 음, 근데 그 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많이 운 거는 기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음, 때 그냥 제일 엄마한테 못했던 사람이 저렇게 많이 우는구나 그 생각을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그 엄마한테 그런 것 때문에 눈물 나고 계속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 옆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남자친구. 그리고 자기 그 기정의 애도는 보살핌을 받고 그러고 그 뭐 집에 와서 이제 안 하던 집안일 이렇게 하게 됐잖아요. 밥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네, 그러면서 빨래하고, 엄마를 더 느꼈겠지. 그 느낀 장면이 그렇죠. 있었잖아. 저 빨래 보면서. 네, 그러니까 얘는 맞아요.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엄마를 이렇게 애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음,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어른도 슬퍼요. 엄마가 없어지면 이 말 들으니까 아, 얘는 이걸로 이제 애도를 자기를 풀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됐어요. 음, 어, 창의도 마찬가지죠. 어, 창의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음, 미정이는 약간 그 여자의 어, 저 같으면 그냥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누군지. 그 불륜 상대를. 음,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당사자한테 음, 딱 말하면서 머리 두들겨 펴가지고 뭐 합의금까지 200만 원 보내야 될 상황까지 어쨌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네네. 음, 좀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미정이의 애도는 저렇게 용기를 내고 자기 감정 표현을 한 거구나. 저는 그렇게 봤어요. 감정 표현, 어떤 감정 표현을요? 때렸잖아. 자기의 근데 그게 상갓집에 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상갓집에 와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얘가 더 빡쳤었죠, 그치,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그냥 꾹꾹 참고 있다가
얘가 아, 그거를 터신 거죠. 터트렸잖아요. 근데 그거 걔는 우는데도 뭐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란 말을 썼거든. 그 용기가, 현아가. 예, 예, 맞아, 맞아. 근데 우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애가 다른 사람을 때렸다고.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음, 합의를 볼 만큼 때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정이의 그 애도는 저렇게 좀 자기의 분노라든지 감정을 표출하면서 했구나. 저는 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창희하고 기정이하고 미정이는 약간씩 다르면서도 각자 나름대로 애도를 엄마에 대한 애도를 하고 있구나. 이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아빠가 아무 그게 없어서 사실 제일 위험한 건 아빠였던 것 같아. 근데 다행히 아빠가 자기가 옆에서 계속, 알고 있었어. 아빠가 내가 애들을 이렇게 건사한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근데 애들이 나를 애들이 나를 건드렸다. 그거를 맞아, 맞아. 아빠가 알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아빠가 이제 다 나를 건사하며 살았던 거야 이 말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애들이 다 자기를 건사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서로 건사하며 살았던 거지. 그때는 이제 자기 건사를 많이 그렇죠. 받았지만 그 건사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까지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묵묵히 그 몇십 년 동안 애들을 건사했잖아. 그래서 서로 건사하며 음, 살았던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눈 그렇게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너무 끝까지 말이 없고 그냥 담배를 안 저 담배 장면 처음 본 것 같아. 아빠가 담배 피는 장면.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려다 말고 이렇게 탁 하는 거. 그것뿐이었어. 아빠가 감정 표현을 하는 거라고는. 약간 눈물이 고인다든지. 그래서 아빠가 정말 좀, 그나마 좀 제일, 애도가 너무, 자기도 뭔가를 애도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표현을 못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빠는 다행히 아이들이 자기한테 해주는 걸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서 또 가족여행 가서 서로 아빠한테 애정합니다 얘기하고 아빠 우리는 잘 화목할 거예요. 뭐 이런 말도 듣고 뭐 뭐 서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잖아요. 뭐 우리 집 빌려는 고모인데 아빠는 고모를 사랑했지만 저는 그런 말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 빌런 대놓고 고모라고 말하고 아빠는 고모는 사랑했지만 우리는 사랑 안 했다고 그런 말도 직접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말은 안 했지만 뭐 다 서로 알 것 같아요. 애들도 그 말을 그 고지고대로 듣는 건 아니라는 거를. 그래서 나중에는 다 저렇게 엄마를 애도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장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끝에 그 같이 여행 가서 막 있는 말 그러니,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그래서 맞아. 가족이 너무 필요하구나. 옆에 사람이 물론 혼자 있어도 괜찮을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근데 또, 돌아가셨을 때는 저렇게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너무 많이 근데 이거를 들더라고요. 참나적으로 보면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도 너는 내 아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 가족의 너무 똘똘 뭉침에 이거 하는 것도 너무 껍데기적 사고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살짝 이게 좀, 음, 예, 껍데기적으로. 아니, 뭐, 음, 있잖아요, 선생님. 엄마는 영원하고, 그리고 음, 혼자 아는 것보다, 만약에 지금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같이 있는 게 훨씬 낫잖아. 우리는 지금 음, 영적으로, 엄마는 영원하고, 엄마는 완전하고, 엄마는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같이 있으면서 애정을 표현하고, 저는 그냥 그게 되게 보기 좋았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저는 좋게 보였어요, 선생님. 맞아요. 그게 좋게 보인다는 거는 음,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혼자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나 혼자 있어서 나는 저런 가족들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불행할까라는 아니, 생각이 그렇진 한 번 더 않아. 스쳐봤거든요. 그쵸. 예, 예.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면 음.
나머지 반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제가 지금 딱 떠올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역시 가족이 있어야지. 그러면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쩌지?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애가 둘이지만 저희 언니들은 다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요. 걔는 부모 돌아가시면 걔 혼자 뭐 그때는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한 명이 돌아가면 자기는 애도를 혼자서 해야 돼. 그렇게 또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렇게 가족이 있어서 너무 막 화기애애하는 거는 요즘은 또 워낙에 다들 애 한 명 놓고 하는 이제 추세이다 보니까 애도 안 놓고 하는 거니까 이런 드라마는 이제 이걸로 점점 끝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선생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게 보였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시니까 그다음한테 정말로 더 이제 더 많이 알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그냥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완전하다고 혼자 그러니까. 있는 너도 완전하고 네, 네, 그거를 네.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네 혼자 있어가지고 그게 다 우리가 엄마들이 걱정을 심어줘서 그런 거잖아요. 음, 음, 알고 보면은 맞아요, 애들은 맞아요. 다 완전한 음, 음, 걸로 지들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창희가 이런 말 했어. 아버지 옆엔 아직 셋이 있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애정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대사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대사가 껍데기의 말일까? 껍데기의 말? 현실적인 거죠. 그냥 현실적인 거죠. 예. 그 음, 아빠가 만약에 한 명밖에 없으면은 이 대사는 못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응? 3명이나 있으니까 아버지 힘내세요고 저라도 있지 않습니까? 라면 힘내는 거고. 근데 아무도 없어. 자식들이 연락도 안 돼. 음, 그러면 아빠는 아니, 아니. 더 슬퍼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버지, 그러면 앞에 아직 셋이 있습니다. 이 말 빼고 그럼. 창희가 네. 아버지 애정합니다. 그냥 우리가 응, 말하듯이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 이 네. 대사는 다 껍데기의 말일까? 그럼? 아버지 사랑한다는 거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는 완전 본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껍데기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은. 예, 그건 진리의 말이죠. 예. 그러면 아버지 아직 옆에 셋이 있습니다. 이건 껍데기의 말이고, 아버지 애정합니다는 참나의 말이고. 그렇죠. 음,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음. 그것도 맞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이 껍데기의 말일까, 참나의 말일까가 되게 궁금했어. 근데 선생님이 아직 셋이 있다는 거는 껍데기의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은 참나의 말일까,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 창희는 참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 참나를 모르고 말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말과 행동들, 그건 다 가짠가? 그게 의문이 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음, 그 연장일 수도 있어. 어제 이수연 그 사람이 참나를 네네네네. 모르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한 거잖아요. 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맞죠, 맞죠. 그건데 참나를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연장인 것 같아.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아마 참나를 모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말과 행동들이 다 가짜일까. 근데 선생님은 아버지는 아빠 애정해요, 사랑해요, 이런 말은 참나의 말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린다. 어제도 좀 저는 헷갈렸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걸로는 좀 봤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도 들었지만,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그 어떤 과학자, 뭐, 발견했던 유명한 업적을 낸 사람들이 꼭 위대한 게 아니라 이순신이 위대하냐라고 내가 물었을 때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위는 모든 사람이 사랑인 거를 알고 그 생명력에게 힘을 불어주는 그 마음 자세가 가장 위대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음,
저는 그거랑 조금 맥락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을 구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 음, 명을 구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한 건 의사들이에요, 사실은. 직업적으로 의사인 음, 사람들이잖아요. 음, 예, 외과 의사든 내과 의사든. 음, 그리고 또 더 대단한 사람은 그 의학을 개발을 한 거고, 또 음, 그렇게 보면은 누누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꼭 업적을 내야지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게 아니다라는 게 그게 저는 좀 많이 더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모두 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생님 그 옆 동네에 그 무릎 꿇고 수화를 열심히 하셨던 그분은 단순히 자기가 그냥 사랑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음, 이 사람도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음, 거예요. 음, 음, 예, 선생님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애들한테 그 음, 안녕이란 말하고 음, 사랑이란 저는 46년 동안 처음 들어봤던 걸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거야. 저 안녕, 이게 그렇게 사랑이 담긴 거라고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저도. 음, 그렇게 생각도 안 했었고, 그냥 뭐 해야 하는 말, 근데 그게 막 기분 좋다, 막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참나를 알기 전부터도 음,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사랑이 들어가서 진짜 진심이면 그건 뭐든지 다 참나 아닐까. 그러니까요,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는 지금 참나를 알아서 그 말에 더 진심을 가지고 하는데 그 옛날에도 참나를 모를 때도 저는 그 말할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사랑의 마음을 안 가졌을 때도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집에서 그 말을 발견하고 이거야 하면서 완전 사랑의 말이 들어있구나를 그때도 참나는 몰랐었어. 그냥 사랑의 느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았구나. 그러니까 더 담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이수연 씨도 삼나를 모르지만 제가 그냥 안녕을 할 때 사랑을 느낀다면서 하는 뜻이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런데 어제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뭐 외과 의사 뭐 이런 사람 그쵸 외과 의사가 더 많이 더 많이 사람 목숨을 구하죠. 그러 어쨌든 그 사람들도 원천적 자기 직업이긴 하지만 왜 그 사람을 고치겠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이 사람을 사랑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원천적으로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나를 몰라. 그런데 그게 가짜일까?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부처님들도 계속 스님도 얘기하는 게 본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질. 사람이라면 음,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사람들은 참나라는 단어를 빼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은 본질에 정말 집중하고 그거에만 마음을 행동을 가게끔 하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본질에. 그럼 예, 예, 그것도 예. 참나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참나의 행동과 말 아닌가? 해서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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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행동하고 한 거는 저는 그렇게 항상 인지를 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는 싹 다 참나 쪽이다. 그렇지만 음, 그거 하나에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랑 이렇게 견주어 봤었을 때 음. 이게 더 위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 참나가 더 이수연 위에 있어야, 씨가 참나가 더 위에 있어야 위에 된다. 항상 그렇죠. 그렇죠. 머리 위에 항상 있어서 우리가 발을 담그는 거 있잖아, 선생님. 음, 발을 우리가 항상 참나에다 담그고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말만 하고 나오고 막 이러다 보면 우리가 알아채는 이유가 참나에 발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에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 이수연 씨를 보더라도 발을 하나 담그고 있으라고. 전 음, 그렇게. 이 사람 훌륭한 건 진짜 맞긴 맞지만
꼭 누군가를 구해서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찬나처럼 위에서 더 위에서 그러니까 아까 선우한테 제가 얘기했던 거 음, 동메달을 꼭 따야지만 동메달로 인해서 나 진짜 또 열심히 해서 은메달 따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더 위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선우야. 이렇게 얘기했던 음. 거랑 조금 맥락이 안 될까요, 선생님? 전 그렇게 좀 되는데. 그래요, 선생님. 저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아직 제 말로 이렇게 확인이 안 나와서 좀 헷갈려요, 선생님. 저는, 어, 이, 옛날에도 이 교회에 대해서 막, 그 원리에 대해서 되게 막,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옛날에. 만약에 어떤 섬에서 태어났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섬이야. 그래서 섬인데 그 사람은 태어났는데 그냥 그 부족에서는 예수님을 몰라. 몰라서 모르는데 그냥 그 섬 안에서는 그 섬에 규약도 있고 그런 예절도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어. 근데 그 섬 안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갈 때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하고 어, 해, 그거를 뭐지? 사랑을 나누면서 그냥 그 안에서의 사람이 살아갈 도리를 다하면서 그냥 진짜 보면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다가 죽었어. 그런데 이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몰랐다는 그 예수님 안 믿었다는 죄로 지옥 가야 돼? 저는 그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 약간 그런 맥락이야. 그래서 지금 참나를 몰라. 참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냥 내가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 어떤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지만 사람으로서 내가 배웠던 이런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거는 뭔가를 몰라도 참나적인 사랑 아닐까? 그러니까 참나를 아, 모르지만, 그런 거지. 그때, 맞아, 맞아. 선생님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우리 수업에서 뭐가 있었냐면, 전쟁터에서 태어난 애들이 그러면 그 생에 전쟁터에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아, 나 왜 이 전쟁터에서 태어났지? 나 너무너무 힘드네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그 와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음, 어, 최선을,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이거를 헤쳐나가는 애들이 있고, 음, 그러면 걔는 본질에, 사람으로서 태어났었을 때의 본질에 걔는 모르겠지만 영혼이 알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쵸. 내가 이거 했을 때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음, 걔는 그 다음 생에서는 더 음, 좋게 펼쳐지겠다라고 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참나를 알든 모르든 본질에 일단 충실하면 그리고 이게 몰라 걔 참 몰라 뭐 막살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는 애들이 있을 거고 음.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얘기가 저는 좀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 얘기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얘기랑 섬이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저는 그 네, 예수님을 몰라도 그 사람은 어, 예수님 몰라, 참나 몰라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펼치고 가서 갔다는 네, 거죠. 그러면은 네, 그 생에 다 그 의미가 다 된 거잖아. 네, 근데 네.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참나를 알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몰라도 되죠. 네, 그쵸. 몰라도 되죠. 그 몰라도 몰라. 되죠. 창의도 모르는데, 우리 참나 아는 사람 거의 많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참나를 아는 사람 많이 없지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다 갈구해. 근데 그게 가짜일까? 이런 거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참나를 모르고 하는 행동과 말이 저는 가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어, 궁금한 거죠. 아, 그때도 그
조건적인 사랑은 참나가 아니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쵸? 예, 근데 아까 그 커피숍에서 무릎 꿇고 있던 사람은 그 어느 상황에서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항상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약자에게 뭐 상관없이 배워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참나를 몰라도 알 필요가 없죠. 그냥 본질에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으로 대한 거니까. 네,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참나를 가르치는데 그 사람은 이미 깨어있는 사람인데요, 뭐. 그러니까 그 사랑의 중심으로. 참나를 네. 모르지만 그건 진짜라는 거 아니 저는 진짜죠. 진짜 같거든요. 그거 가짜라고 그 누구도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선생님. 저희 수업 시간에도 그런 건 안 했던 것 같은데. 어, 선생님이 뭐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냥 어제 얘기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마 이 대사를 들으면서 이 아, 말이 어제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안개도 이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어. 아, 맞아요.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이 말이 저게 껍데기 말인가 참나의 말인가 그게 너무 바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참나를 모르고 하는 사랑 표현 말들이 다 가짜인가? 그러니까 참이 있으면 가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음, 그럼 음, 껍데기의 음, 말은 음. 가짜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만약에 껍데기의 말이라고 하면 가짜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저 말이 창이가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애정합니다. 저 말 전 진심 같거든요. 네네네. 음, 진심이죠. 음, 하지만 우리 세 명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괜찮습니다라는 식으로 들린다면 그건 껍데기 아니겠냐라고 우리는 더 위에 쪽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건 그게 제 이해했어요, 말인 거죠. 선생님. 아까 그 선생님 네네네. 말씀하신 거 그러면 예. 이해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말은 껍데기인지 알겠어. 근데 아버지 음. 애정합니다도 그건 참, 완전 참나죠, 선생님. 음, 그거 완전 참나죠. 그 다음이가 엄마 사랑해 그러는데 그게 참나가 아닐 리가 있어요, 선생님? 음. 그래서 어제도 그 이수연 씨가 참나를 모르고 한 행동이 그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너무 숭고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참나가 아, 아니니까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되게 헷갈렸어요. 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육도에서의 사랑과 우리는 좀 멀리서 지구 우주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주 얘기는. 음, 모든 존재니까요. 생명력 있는 모든 존재. 그러니까 나는 무한한 우주의 모든 존재와 일체인데 음. 어떻게 이수연 씨는 사랑이고 너는 사랑 아니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수연 씨도 사랑 계속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그 맞죠. 무릎 꿇은 그 사람도 사랑이고 창희가 맞죠. 아빠한테 애정합니다 말한 것도 사랑이고 맞죠. 그냥 참나를 모르지만 그냥 참나의 말을 한 거고 그 사람들도 다 참나의 행동을 한 거죠. 참나를 모르지만. 그렇죠. 음, 모르지만 본인의 업에서 충실하게 본인의 업에 맞게끔 사랑 표현을 너무 충실하게 잘한 거죠. 예, 예. 음, 알겠어요. 이제 조금 가늠이 되네요, 선생님. 저는 그 참나가 아니라는 말이 너무 헷갈렸거든요. 제가 보기엔 너무 사랑 같은데, 뭐 참나를 모른다고 해서 참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헷갈렸거든요. 참나를 모른다고 해서 아, 참나, 어, 참나가 아니라고, 모르는 상황에서 참나의 말을 하면 저는 가짜인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참나를 모르는 사람이 참나의 말과 행동을 하면 이게 가짜인가? 이 생각을 해서 너무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어, 참나를 모르더라도 참나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 그건 그럼요. 진짜다. 그 말씀이신 근데 거죠. 참나가 이꼴이 사랑이라. 네, 맞죠. 음, 왜냐면 참나는 이꼴 바로 사랑이잖아요. 음,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저도 그러니까, 애들한테 나는 사랑이야,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음, 이해했어요.
이제 조금 훨씬 어제보다는 약간 어제 너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까지 이 대사 들으면서 바로 껍데기 참나 막 이렇게 헷갈렸거든요. 네. 고마워요, 음, 선생님. 아닙니다. 아니, 저는 어제 선생님 딱 표정 보고, 음, 선생님한테 오늘도 저는 이제 질문해 보려고 그랬죠. 안 그래도 이 죽음하고 워낙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맞아요. 어제 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올라오면 빨리 들어봐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확인했는데, 예,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다 적은 거 다 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주신 거 다 있어요. 예, 예. 둘이 다 그러니까 선생님, 음, 영혼이 안다는 거 이런 거다. 동물적 감각. 음, 대단하지 않냐? 음, 이렇게 영혼이 먼저 알아. 그냥 몸이 먼저 가 있잖아요. 음, 이수연 씨는 동물적 감각에 충실해서 몸이 먼저 간 거예요, 선생님. 그러네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많지. 저도 그래요, 선생님. 아니, 근데 몸이 먼저 가는 사람은 그냥 가게 놔둬야 돼요, 선생님. 그 사람, 그러면, 왜냐면 그 사람은 몸으로 먼저 가고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동시에 다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렇게 동물적 감각으로 이 사람을 바로 몸으로 가야 되고, 누구는 휴대폰을 꺼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 다들 말씀을 그 딱,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 말하니까 더 네, 선명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수연 씨는 정말 동물적 감각으로 몸이 먼저 간 사람이고, 거기 있던, 제가 어제 그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제가 답을 잘 못 들었어요. 그 옆에 참나를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은 그냥 신고만 했고, 아무, 그거를 안 했어. 그, 네, 뛰어들지 않았어. 안 뛰어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제가 어떻게 음, 답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수연 씨는 몸적으로 먼저 행동을 했을 뿐이고, 참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둘 다 어느 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그치. 할 수 어쨌든 없죠. 이수연 씨는 그냥 자기가 영혼적으로 알아서 몸이 먼저 간 거고, 거기서 참나를 알고 있던 그러니까 가정을 했을 때 참나를 알고 있던 누군가는 뭐 신고를 하든 그냥 가만히 있던 어느 게 음. 우열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판단이니까 그 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지. 그냥 그 그렇죠. 상황인 그렇죠. 거지. 이해했어요. 어제 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이 헷갈렸어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는 헷갈릴만 한 거죠. 그 선생님이 질문을 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서 오늘도 음. 막 찾아서 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저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한상이 위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저도 공부가 됐어요. 선생님 질문 덕분에. 뭐가 위라고? 우리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에 차가 가는 것이 있고, 우리는 비행기에서 고공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모든 음, 존재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그때 저희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음. 도로에서 차만 보지 말고,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서 하늘 높이에서 이렇게 보자고. 그러니까 높이서 보니까 이수연 씨도 참나를 모르지만 참나적인 행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도 참나적인 완전한 사람인 같은 거라고. 그렇죠, 참나적, 맞아. 이수연 씨는 네. 몰라도 완전한 사람이, 완전, 영혼은 완전한 사람이고, 음, 몰라도 음. 완전하고, 근데 너무 행동까지 표현을 모르지만 행동으로는 그 사랑을 완전 표현한 거고, 여기 옆에 있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 이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선생님. 똑같다는 거지. 근데 그 그렇죠. 위에서 보면, 참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참나라고 하니까, 뭔가 또 차이가 있나 이 생각했는데, 그냥 봤을 때 이 두 개는 같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위에서 다 참나 사랑이니까.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같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랑이니까. 그렇죠. 이해했어요. 모든 존재는 사랑이니까. 요말 한마디로만. 모든 모든 존재는 존재는 사랑밖에 없으니까. 사랑이고 완전하고, 사랑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죠. 네네, 완전하고. 그리고 섬에 있던 사람도 그런 거고, 사랑이죠.
네, 그쵸, 그쵸.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항상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 들었고, 내가, 그러니까 답을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답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어제 그 선생님 답하고,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음, 우리 남편이 신학대학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물, 진지한 얘기할 때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몇 번을 대답을 어, 해줬어. 네, 하나도 이해를, 방금처럼 내가 어제처럼 이해를 하나도 못할, 그러니까 무슨 답은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 건 내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거든. 제 그, 생각에는 음, 이거를 선생님 경험할 수 있는 뭔가의 일이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 얘기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 거기 있는 사람도, 같은, 섬에 있는 사람, 이수연 씨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냥 다 완전한 사람이다. 참나 몰라도 다. 네, 알았다 네, 하더라도, 네, 옆에 있는 네, 사람이 참나를 알았다 하더라도, 몰랐다 하더라도, 그냥 다 완전한 사람이고 사랑이라는 거지. 거기 우열은 있을 수 없는 거지. 네, 세 명 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모든 존재가 다 어마무시한 훌륭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냥 기독교에서는 맨날 그렇게 하면은, 전제는 아무리 착하게 살다가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거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아무리 내가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해도 예수님 모를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 선교사가, 선교사가 안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가 뭔지도 알고 크리스마스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모르는 있지만 정말로 어떤 제한적인 물리적인 상황에서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그런 거 맨날 물어보면서 진짜 지옥 가야 돼?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가는 거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 음, 예전부터 하도 이런 부분들이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장애가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가요? 근데 어, 선생님의 이 장애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그 찾아보면서 더 내재화되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설명 덕분에 그 세 명이 그냥 완전한 존재고 거기서 우열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개운하고 시원해요. 어제 되게 헷갈렸거든요. 딱 표정 보니까 모르는 표정이었죠, 선생님. 나 이해가 안 갔거든. 어, 고마워요, 선생님. 다시 아유, 한번, 아닙니다. 너무 알게 돼서 시원하네요. 재밌었어요, 오늘. 오늘도 보석했네요, 아, 마지막에. 선생님 덕분에 저도 완전 딱 각인이 되는 중이라서 음, 복습이 잘 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내일 우리 15화로 만나요. 네. 선생님, 좋은 밤, 안-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